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73회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느냐,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72회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72회는 뭐 이렇게 해서 14점 킬러 문항이 있었어요. 3번 뭐 이렇게 삼국경쟁, 집현전, 통신사, 근대조약, 가부개혁, 창녕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 본 73회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좀 어렵게 나왔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대중문화가 점수 정답을 맞히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층에서는 10대, 20대 초반 친구들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일정책, 그리고 문화유산 이렇게 어려웠던 킬러 문항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려웠던 부분을 보면 3점짜리예요. 그래서 12점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이것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뭐 제가 말씀을 좀 대충 드리면 뭐 삼국시대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상 이런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조선 의용대도 중상에 해당됐고, 그래서 끼려면 끼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키면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고 진짜 어려웠던 거, 맞추기가 힘들었던 것, 이런 거 하면 한 12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72회 한능검에 비해서 아주 미세하게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73회 난이도는 중하 정도, 예상했던 것처럼 중하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본문 이 해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라. 역시 1점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쉽죠. 딱 봐도 눈에 확 띄는 게 민문이토기하고 비포형동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부여 성국리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유물, 그래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대. 그냥 뭐 맞춰라 그런 거죠. 1점짜리니까 기분 좋게 맞춰라. 그래서 비파형동검 읽을 필요 없죠. 민문이토기도 뭐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 보면 다 끝났습니다.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1번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라고 우경, 그렇죠? 플러스 깊이가리 일반화. 요것은 자,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면 고려시대죠. 그렇죠? 고려시대. 자, 반달돌칼을 이용해서 별을 수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반달돌칼을 이용했다, 추수를 했다, 이게 이제 청동기죠. 그래서 비파형동검 청동기, 우리가 죽어라고 배웠던 반달돌칼.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서 막 살았다, 구석기. 주먹도끼, 집게, 뗀석기, 떼어낸 석기, 원시적인 구석기. 자,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도출할 수 있어요. 1점짜리니까. 자, 2번. 자, 그러니까 좀 당황했을 거예요. 이번 시험에는. 왜냐면 첫 페이지에 1번 나왔죠? 그럼 2번에 뭐 나와야 돼요? 연맹국가 혹은 고조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삼국시대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3점짜리. 야, 이번 시험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대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엄청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히 보면 다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연개소문은 왕의 조카인 장을 왕으로 세우고 망리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개소문이 지금 정변을 일으켰던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건모잠은 남은 백성을 모아서 국무성에서 폐강 남쪽으로 내려와서 당나라 사람들 죽이고 신라로 향했습니다. 사도에 이르러서 고구려 대신 연정토의 아들 안승을 아련하고 한성으로 모셔와 임금으로 받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건모잠이 등장을 했으니까 고구려 부흥운동 있죠. 그런데 고구려 부흥운동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살펴보면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 직전 상황.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거 빼고 고구려 부흥운동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답 맞추는데.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살수대첩 얘기인데 요 이전에 나와야죠. 그렇죠? 자, 2번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벌포는 매기통신 통일신라의 마지막 나단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이겠죠.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했다. 이것은 훨씬 이전 3세기 상황.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서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나당연합이에요. 그렇죠? 요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장문유가 자사 위준이 관할하는 등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그러면 지금 발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훨씬 이후 상황이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어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 그림은 어느 나라의 시조인 이진 아시왕의 표준 영정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등의 기록에 따르면 수로왕과 형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수로는 금관가야, 이진 아시왕은 대가야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자를 가려보고 가야로도 풀 수 있는지 한번 봐볼까? 자, 1번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자, 신라에 복속됐어요. 진흥왕 때. 그래서 금법 대진. 대진. 대가야 진흥왕.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맞죠.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설치하였다라고 하는데 신라고요.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혁은지. 자,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요 문구도 외우셔야죠.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의 관직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맞아야죠. 그렇죠? 부역.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입니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4번. 가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 나라의 성장. 거 보세요. 그러니까 1, 2, 3, 4가 나와야 되는데 뒤죽박죽 됐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시대별로. 근데 시대별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어요. 자, 여러 나라 연맹국가예요. 삼로라는 군장이 다스렸고요. 소금 해산물이 풍부했고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에다가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묘 옥죄죠. 자, 신지읍차 지배자가 있었고요. 철을 생산했어요. 벼농사가 발달했어요. 됐네. 그렇죠? 그래서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냈어요. 2차례. 사만입니다. 그래서 사만 중에서도 어디야? 철의 생산이 굉장히 뛰어났다. 뭐 변한.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크게 사만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사만.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영고라는 제철 행사 12월 달 영고는 부여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는 고조선. 자, 신정지역인 소도.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를 사만이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자, 제가회의에 나라의 중대사 고구려인데 고구려가 없잖아요. 탈락.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일책 12법이잖아요. 일책 12법은 부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구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둘 다. 아무튼 둘 다 아니니까 탈락.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5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찾는 겁니다. 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듣고, 그러니까 고구려는 아닐 거예요. 군사를 폐하가 매복시켜 그들이 이르기를 기다렸다. 급히 친히 고구려 군사가 패했다. 이 기록에 이르기를 백제는 나라를 연 이래 문자로 이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이때 왕 때에 이르러서 박사 고흥을 얻어 처음으로 서기가 있었다. 근초광이죠. 그렇죠? 여기 뒷부분이 우리가 아는 내용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가 2개가 주어지면 굉장히 좋은 거야. 3개면 더 좋겠죠. 근데 3개짜리는 없고 보통 2개인데 2개짜리 중에 하나는 꼭 알 수 있는 사료를 내줍니다. 이렇게 친절하죠. 1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7세기 무왕 때죠. 그렇죠? 자, 윤충을 보여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그럼 끝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자왕.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사비천도 성왕. 6세기 평양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던 근초고왕이죠. 4세기 근초고왕. 4번이 정답. 자, 5번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다. 침류왕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헷갈리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불교 수용하면 왠지 왕권 강화, 그러니까 전성기 근초광일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다. 5번에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6번.
다음 특별전에 정시될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재현한 고구려의 문화유산인데요. 여기서 딱 보면 이것만 봐도 아셔야 돼요. 비석의 글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석이 커 보여요. 그리고 고구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광개토대왕 능비잖아요. 우리 박물관은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한 왕의 능비를 디지털 영상으로 복원해서 선보이고자 했다라고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이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다음 특별전에서 전시된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지금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문화재를 찾아라라는 거죠. 그렇죠? 박물관에 가치 있겠죠. 이 정도 있으면 가치 있는 유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와, 아시는 분. 이거 1번 보고 완전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답은 나와 있어요. 요거잖아. 호우명 그릇. 그치? 1번은 뭡니까? 1번은 포항 중성리 신랍이에요. 그래서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랍입니다. 그래서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자, 2번은 뭡니까? 무령왕릉과 관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령왕이 등장을 했다면 2번이 맞아요. 그래서 석수잖아요. 무령왕릉을 지키는 진묘수입니다. 자, 3번은 가야, 판가봇 얘기가 나와야죠. 4번은 청동기 시대 얘기가 나와줘야 되고 5번이 호우명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호우명 그릇 밑바닥에 그렇지 광개토지 호태왕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 되는 것이 호우명 그릇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계된 것은 5번 같이 전시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6번은 5번이 정답이고요. 7번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이것은 보령 성주사지에 있는 대낭의 화상탑비입니다. 진성여왕의 명을 받아서 최치원이 비문을 작성했습니다. 최치원 등장했죠. 그러면 신라 말이잖아요. 그죠? 진성여왕 얘기도 신라 말이고 해공왕 피살 이후에 왕위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 최치원, 진성여왕 때냐? 이게 아니고 왕위쟁탈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시기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신라 말로 풀어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당에서 수행하고 돌아와서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 선주상문을 개창한 낭의 화상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신라 말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여왕 때가 아니고 신라 말. 자, 3점이니까 에이 설마 콕 집어서 물어봤겠지? 아니에요. 신라 말을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김음돌 등 진골 세력이 숙청되었다. 이거 신라 중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문왕 때는 왕권 강화할 때잖아요. 그렇죠? 김원창이 운청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이때가 왕권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반란이 엄청 많았었을 신라 말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2번 정답.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서 국사를 편찬했다. 그러니까 역사를 편찬했으니까 왕권이 강했을 때란 말이에요. 진흥왕 때요.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백제보응운동 얘기고요. 자, 5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이 건립되었다라는 것도 신라 상대잖아요. 선덕여왕 때. 그래서 신라 말은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3점이지만 이 3점은 그냥 준 거예요. 그렇죠? 자, 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벌써 끝났어야 돼. 영광탑과 이불병자상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모르면 안 되지. 상경, 용청부 등 가해 5경에서 발굴되는 절터. 그렇죠? 영광탑의 내용의 설명을 보면요. 정요 공주미와 비슷한 아이고 끝났지. 이거 어느 나라예요? 발해죠. 이거 모르면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힌트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나 나왔어. 이거 발해는 알아야죠. 그런데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교육기관으로 주자감대학교 발해대학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중정대. 야, 이거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허를 좀 찔렀어. 뭐냐면 중정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평상시 공부를 좀 등한시 하거든. 그래서 중정대 설명 그냥 대충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내버렸어요. 자, 인한, 대흥, 독자연어를 사용하였다라는 거죠. 천인대건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렇죠? 천통, 인한, 대흥, 건흥. 그래서 무왕, 문왕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발해봤고요. 건안도, 영주도, 그리고 뭐 신라도, 일본도도 있지요. 발해입니다. 그렇죠? 내신 좌평, 내두 좌평, 육좌평. 에이, 이거는 진짜
이거 틀리면 진짜 혼나야 된다. 진짜 백제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육자평 16관등. 야, 이거는 고유학만 알아도 풀 수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5번이고요. 우리가 9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가 제도를 시행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예요. 자, 풍월주, 원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야, 이게 나왔어. 그렇죠? 원화. 법이 폐하여진 지 이미 여러 해였다. 왕은 나라를 일으켜 풍월도 먼저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다시금 영을 내려 귀인과 양가의 자제 중에서 얼굴이 아름답고 덕행 있는 자를 선발해서 분장을 시켜서 뭐 또는 국선이라고 이름하였다라는 거죠. 좋은 가문 출신의 남자로서 덕행 있는 자를 뽑아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처음 설원랑을 받아들여 국선으로 또 삼았는데 이것이 뭐냐? 국선도 풍월도 이런 것들 뭡니까? 화랑도죠. 화랑도. 그렇죠? 신라. 그러니까 지금 화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랑은 원래 여성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남성이 바뀌면서 이제 분장해서 여성처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고, 국선이 이제 화랑들의 그 꼭대기에 지휘관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화랑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이 국가를 물어본 거니까 신라죠. 그래서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1점짜리예요. 태학과 경당을 두어서 이제 고구려. 그렇죠? 그래서 태학은 소수림왕, 경당은 장수왕이죠. 유랑민을 구율하는 활인서를 조선에서 활인서, 그렇죠? 그래서 빈민구제 의료기관이고, 정삼회의에서 국가중대사 백제죠. 도병마사에서 병경의 군사 문제를 논의한 것은 고려시대고요.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 일상생활 골품제네? 그러면 신라죠. 그렇죠? 그래서 5번. 역시 1점짜리 진짜 요번에는 좀 정직하게 나왔어요. 1점짜리는 진짜 쉽고 2점짜리는 평이하고요. 3점짜리는 어려운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요번 시험에 3점짜리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거의 다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킬러 문항으로는 안 뽑은 거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점수를 어려운 거 이제 중상 이런 거 해서 매겨 보니까 어렵지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다는 건 합격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자, 1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경기도 양주 대모산성에서 태봉의 연호가 기록된 목간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렇죠? 태봉은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누가? 그렇죠. 뭐야 이거? 어느 나라예요? 지금 힌트도 916년이래요. 그러니까 900년대 초반이잖아. 그렇죠? 게다가 태봉. 그러면 끝났죠. 후고구려의 궁예잖아요. 그렇죠? 1번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죠. 경순왕은 김부. 자, 12목의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했다. 성종. 패전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했다. 이것은 원간섭기 때, 충무광 때예요. 광평성을 비롯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웠죠. 그렇죠? 공부한 친구들이 있었을까? 모르겠다.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그래서 후고구려 광평성 체제. 그러니까 4번이 정답. 자, 5월에 사신을 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5월 후당 이런 데다 외교관계를 체결했던 견훤. 그래서 후백제예요. 그래서 궁예에 대한 내용은 4번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쉬웠는데 3점 줬어요. 자, 11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경상북도 안동 태사묘. 안동이야. 일단 안동은 찾았어요. 안동 태사묘는 고창전투에서 누구를 도와 견훤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워. 지금 고창전투가 나왔으니까 우삼국이에요. 그러면 051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산전투, 고창전투, 1~2천전투. 공산전투 927년, 930년, 그렇죠? 930년, 936년. 자, 여기에서 일단 공산전투는 누가 패배해요? 왕건이 패배하고요. 그렇죠? 고창전투에서는 누가 패배해요? 견훤이 패배하고요. 그렇죠? 1~2차 전투에서는 왕건이 승리하면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를 도와서 견훤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대요. 고창전투는 여기야. 그러면
견훤을 물리쳤대요. 누가 물리쳤어요? 왕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창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건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다. 자, 가왕은 왕건입니다. 왕건을 찾아야죠.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와, 이거는 이거 진짜 허를 찌르는 건데 1번은 좀 어렵죠. 그렇죠? 문종 때예요. 문종 때. 그래서 야, 이걸 내? 자, 풀 수 있나 한번 보자. 자, 2번.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를 발행했다. 주전도감을 설치한 거는 잘 몰랐는데 뒤에 보니까 해동통보래요. 그래서 숙종대구나. 이건 알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 고려 광종이고요. 천연각, 보문각, 학문연구소. 요것은 예종대구. 정계, 개병유서. 와, 이건 너무 쉽다. 왕건이네. 그러니까 왕건에 대해서는 5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5번은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아니겠거니라고 한 거죠. 만약에 1번이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왕건 공부할 때 왕건은 좀 자세하게 공부하잖아요. 왕건의 정책, 그치? 그때 엄청나게 공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왕건, 나는 왕건 확실하게 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그냥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2점이지. 만약에 진짜 헷갈리게 되면 1번도 죽어라고 헷갈리게 막 만들어버려요. 근데 안 그랬잖아. 2점짜리니까 이런 거에 힌트를 받아서 쉽구나.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하면 맞아요.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의 경제의 모습으로 옳은 것. 자, 우리 시험에서 이때쯤 되면 고려의 경제는 꼭 한 문제 물어봅니다. 그렇지? 자, 무릇, 장마, 가뭄, 병충해, 서리 피해로 작황이 부실한 경작지를 촌전이 수령에게 보고하면 촌의 대표가 수령이 직접 검사해서 호부에 신고한대잖아요. 호부는 다시 3사에 있고요. 3사에서 넘겨가는 문서를 조사한 뒤에 안찰사가 나죠. 그렇죠? 야, 이거 모르면 어떡해요. 지금 벌써 힌트가 몇 개가 나왔어. 호조가 아니고 보잖아. 그럼 육부잖아요. 그렇죠? 육조가 아니고 육부, 고려시대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병란도. 와, 이거는 뭐 그냥 맞아라. 1점짜리네. 그렇죠? 근데 2점 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고추, 담배, 상품 작물 나왔으니까 조선 후기 동시전은요. 신라 치중왕 때잖아요. 광산을 경영한 덕대 조선 후기. 자, 삼난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조선 전기의 세종 때.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1번이 나와줬어요. 자,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1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고려사 검색 결과 고려시대구나. 그렇죠? 이자겸의 셋째 딸을 왕비로 이자겸. 척중경과 그 일당을 유배 보내다. 그러면 요때는 이자겸은 아닌데요. 그렇죠? 자, 금에 충성을 맹세하는 표문을 올리다. 그럼 지금 금나라에 숙였어. 금나라에 사대를 했다라는 건 이자겸이 사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게다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해서 바쳤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집어넣으면 뭐가 있을까요? 묘청. 그러면 이게 묘청 이자겸 나오니까 당연히 왕은 누구예요? 인종이죠. 그래서 제가 저 이론 강의할 때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인종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낼 게 엄청 많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인종에 대해서는 다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렸다라고 하는 건 최씨 무신정권 때잖아요. 그렇죠? 고려 명종 때. 동북 구성이 여진에 반환되었다라는 것은 예종 때예요. 그렇죠? 예종 때. 그래서 동북 구성 설치도 예종, 그리고 반환도 예종. 자,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칭되었다라는 건 충렬왕 때. 묘청 등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인종 때니까 4번이 정답. 광덕, 준풍, 광종 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 4번으로 맞출 수가 있다. 자, 14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14번.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 1점짜리네요. 망이 등이 홍경원에 불을 지르고 절에 있던 승려 10명을 죽였고 주지승을 위협해서 개경으로 서신을 가져가겠다. 그 서신에 대략 이르기를 이미 우리 고을을 현으로 승격시켜서 수령을 또 두어서 안무하더니 돌이켜 다시 군사를 내어서 토벌해서 다시 우리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뒀으니 너는 지금 뭐 하자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소이 이들이 열받아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공주명학소에서. 그렇죠? 자, 망소이가 공주명학소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소를
일반 군 현으로 승격시켜 준다며. 그래서 철석까지 믿었더니 아니야. 이걸 가지고 해줄게 라고 해놓고 완전히 탄압을 해버리니까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죠. 자, 망이망소의 난입니다. 그렇죠? 자, 망이망소의 난은요. 여기에서는 요번 시험에서는 따르게 나왔는데 사실은 원래 이게 1점짜리니까 쉽게 나온 거고, 이게 만약 3점짜리로 나오면 뭐를 물어보냐면 이때 당시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고 해서 무신집권기 때 있었다, 이걸 물어보는 게 보통 3점짜리로 출제가 돼요. 자, 요건 어떻게 나왔는지 보자. 망이망소의 난. 안동도어부가 설치된 경위를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고구려 멸망 직후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 않아요? 특수행정구역인 소에 대한 차별을 조사한다. 그래서 망이망소이, 그래서 망이망소이, 공주명학소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당연히 정답이고, 신라만 호족 세력이 성장하게 된 계기를 살펴본다. 신라말 집권 세력의 부패 얘기가 나와줘야지. 이거는 고려시대니까요. 통청운동이면 지금 어떻게 해? 이건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중인들. 자, 경기 안에서 설치된 과전이 농민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라고 하면 과전법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조선 초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쉽게 파악이 되지요. 특수행정구역. 그래서 공주병학소의 난, 망이망소의 난, 2번이 정답. 자, 1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각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항파두리성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제주도에 있는 거죠. 격영환도 결정에 반발해서 강화도에서 번개한 무엇이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옮겨와서 항쟁했다. 당연히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삼별초잖아요. 그렇죠? 이번 조사로 성문의 주요 규모와 주요 건물지 등이 처음으로 확인되었고요. 항파두리성 외 제주도의 환해, 장성도 삼별초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삼별초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설치되었다라는 것은 정종 때 관군 30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요. 최씨 부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당연한 거죠. 삼별초는요. 원래 최씨 무신 정권 최후에 사병 집단이잖아요. 야별초가 있었고, 이게 이제 커지니까 좌우별초. 그리고 이제 그 몽골굴에서 탈출했던 신의군이 이렇게 합해져서 세 개네. 그래서 삼별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최후의 사병 집단이 공적인 임무를 담당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2번이 정확히 맞는 거고요. 3번.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모든 게 끝났을 때. 그렇죠? 정동행성. 그래서 여몽연합군. 억지로 껴다 맞추면 여몽연합군 정도가 되겠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별무반. 최영의 지 아래 홍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것은 고려 말이니까 따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신흥무인 세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5번은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자, 우리가 16번 문제 가볼게요. 역사서를 물어보고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라는 거죠. 고려 후기의 역사서인데요. 이승휴가 중국과 우리의 역사를 칠원시와 오원시의 운문으로 엮은 책입니다. 상고는 중국사, 하고는 우리 역사.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와 뒤지지 않는다,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지키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학원의 동국군항, 개국연대에 쓰인 별도의 천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국과 구별되는 역사의식, 우리의 자주성, 우리 중국보다 잘났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한 거죠. 그렇죠? 이 책의 이름은 제왕웅기. 그렇죠? 오랜만에 나왔어, 진짜. 와. 자,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발해고잖아요. 발해 얘기하면서 위에는 발해, 아래는 북쪽은 발해, 남쪽은 신라가. 그래서 발해고에서 남북국 시대라고 유득공 조선 후기에 얘기를 했었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를 담은 것은 일련의 삼국유사고, 당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된 것 제왕웅기죠. 그래서 제왕웅기 요거, 야, 이게 어떻게 3점이야?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넣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첫 시간에 우리가 단군 이야기, 단군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얘기를 할 때, 이때 단군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삼국유사, 제왕옹기에 써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기록이 남아 있다. 이거 외우라고 꼭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와서 외우지 않더라도 이때 외웠으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4번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동고승전, 각훈. 자, 봉기, 열전, 기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왕옹기에 대한 내용은 3번이 정답. 자, 17번 문제입니다.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봐라. 가께서 돌아가신 뒤에 어린 왕을 새로 용립한 이 이님이, 야, 이거 모르시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원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 나도 들었네. 기철 세력을 숙청하고 쌍송 총관부를 수복했던 누구의 정책이 중단될까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왕을 새로 옹립한 이 이님. 어린 왕은 누구예요? 우왕이에요, 우왕.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기철과 쌍송 총관부를 수복했던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그러니까 공민왕이 살해되고 시해되고 그 다음에 우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가는 누구예요?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기철, 쌍송 총관부 여기에서 힌트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자, 1번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청한 것은 자, 시기적으로 고려 후기고 고려 전기 쪽에 되잖아요. 그래서 숙종 때인데 모르면 고려 전기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면 돼요.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정확하게 국민왕 때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서 반란을 보이했다. 이것도 고려 전기 쪽으로 고려 후기 쪽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만적의 나는 자 무신정권 되잖아요. 무신정권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어느 때요? 최씨 무신정권. 왜요? 자, 이 만족이 누굽니까? 최충원의 산업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최씨 무신정권기에 있었던 그 반란이었다라고 더 출제가 많이 돼요. 자, 최충이 문헌공도를 설립해서 유학교육에 힘썼다. 그래서 문종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학이 발전되었다. 뭐 이런 거 할 때 설명을 했었고, 이규보가 고려 계승 의식을 강조한 동명왕편을 지었다라는 것은 고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르더라도 이규보는 가만 있어봐. 이때 최씨 무신집권기 때 활동을 했던 문신인데 그러면 국민왕 때는 없었겠네 이렇게 추론해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맞춰도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심화에서는요. 너무 연도 막 정확하게 이런 거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전기 후기로만 나눠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17번은 2번이 정답.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 그러니까 가를 알아야 돼요.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 그러니까 가가 민족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려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최무선과 화포 이야기 그럼 끝났죠. 최무선, 화포 그럼 누구를 막기 위해서 왜 지어? 맞나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 박물관은 화약과 무기를 제조한 최무선의 탄생 70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특히 진포대첩에서 나세, 심덕부와 함께 화포를 이용해서 무엇을 정확하게 맞네. 그렇죠? 왜입니다. 왜? 당시에는 왜? 지금은 일본이라고 부르는 왜. 자, 왜가 쳐들어왔을 때 왜구를 우리가 화포로 버멍 해가지고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에요. 자, 1번 광군을 조직해서 침입에 대비하였다. 광군은 아까도 잠깐 나왔어요. 그렇죠? 어디?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였다라는 거. 이것은 조선 태종 때잖아요. 고려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서 여진 대비.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도보. 박위 장군이 가가지고 요 왜구를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쓸어버렸다. 그래서 점령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3번 토벌했다. 3번이 정확하게 맞죠. 자,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죠. 조선 효종 때예요. 그래서 북벌을 추진했으니까 어영청을 만들었다가 아니고 어영청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 뒤에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효종 때.
자,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팔만대장경을 간행하였다라는 거죠. 팔만대장경은 어디에서 간행해요? 강화도에서. 언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라는 거죠. 이 정도만 알면 되죠. 뭐 왜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왜와 일본과 상관 있는 것은 3번에 있다. 3번이 정답. 자, 19번 문제로 가봅니다. 와,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자,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일단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풀어보자 이게 아니고 빼놓으라고. 이거 그냥 넘어가요. 이거 넘어가고 마지막에 푸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연습이니까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할 때는 조선왕조실록이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거꾸로. 자, 보세요. 사초와 시정기 등을 종합하여 편찬한 게 뭐예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이잖아요. 그렇죠? 조선왕조실록. 자, 그리고 청주 흥덕사에서 금족 환자본으로 간행되었다라는 거 직지심체유절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자, 병인양요 당시에 일부가 프랑스군에게 약탈된 것. 조선 왕조 의궤잖아요. 의궤 맞네. 그쵸? 맞아요. 어처구니 없이 1, 2, 3번 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치? 자, 허준이 우리나라의 중국의 의서를 야, 이거 모르면 진짜 돼요? 이거는 중학생도 알겠다. 그죠? 통일부감이니까 맞잖아요. 자,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관보이다. 일성록이 국왕의 비서기관은 어딥니까? 이거는 승정원이잖아.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가 맞아요. 일성록은요, 정조가 어렸을 때 쓴 일기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걸 했는데 전 일성록이 뭔지 모르는데요? 라고 해도 이거는 알 거 아니야. 일성록이에요. 기록인데 일성. 그러면 기록을 빼면 일성이야. 일성? 여기 보면 날일. 그런데 국왕의 비서기관 일성? 안 맞는 것 같잖아. 이렇게 그냥 대충 때려 맞춰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 3, 4번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고 강한 자질도 있고, 그러니까 임금이 되려면 어리석기도 해야 되고 현명하기도 해야 되고 강하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약하기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결같지 않으니 재상은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 바로잡고 옳은 일은 막아야 되고 임금으로 하여금 가장 올바른 경지에 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왕의 역할이 강합니까? 신하의 역할이 강합니까? 신하의 역할이 강한 거죠. 자, 해설을 볼게요. 이 글은 이성기를 도와서 조선 건국을 주도한 누가 저술한 조선경국전이다. 아, 그렇구나. 재상 중심의 정치, 역시 삼봉정도전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1번.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했다.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요. 정도전. 삼봉에 대한 저서. 아니, 뭐 이거 외워야죠. 그렇죠? 개유정난을 계기로 정기에서 축출되었다. 개유정난은 단종 때 수양대군이 김종석 황보인을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김종석 황보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출되었다라고 하니까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 백운동서원을 만든 사람이 주세붕, 그렇죠?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성종 때 신숙주죠. 해동제국기. 그래서 일본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리학의 개념을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 10도 이황이야, 이야. 이황, 그렇죠? 성학 집요가 이,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21번 문제. 가 왕의 업적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월인 청강지곡이라는 제목에는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비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 책의 평창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 월인 청강지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답은 여기 있구나. 그죠?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세종대왕이네요. 3년 후에 세종대왕의 비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대왕은 이겠지. 그렇죠? 명복을 빚기 위해서 아들 수양대군, 정확하네. 그렇죠? 부처의 일대기와
설법을 담은 석보상전을 편찬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들 수양대군한테 이거 만들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세종이 한글 노랫말로 옮긴 것이 월인 청강지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수도방어를 위해서 금이형, 숙종 때 금이형을 만들어서 어떻게 오군형을 완성한 거죠. 자,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개범 성종 때 음악 백과사전,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세종 때 달력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한 것은 영조 때요. 홍봉안. 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 세조 아니에요? 그렇죠, 세조.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이걸 3점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하나만 고치면 돼요. 이게 다 세종 그냥 놓고 요거 이렇게 해서 가라고 놓으면 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 되는 거죠. 와 내가 출제자가 되면 큰일 나겠다. 그렇죠? 자, 정답 3번으로 체크를 했고요. 2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각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 그림 속 장소는요. 창덕궁에 있었던 대보단이에요. 창덕궁.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보낸 어느 나라의 황제. 야,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예요? 야, 이건 명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황제를 기리고자 숙종 때 건립한 재단입니다. 조선은 이곳에서 제사를 지어서 이미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명나라 황제가 누구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죠. 1번 나선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라고. 자, 이 나선정벌은 어디? 러시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나라를 도와준 게 아니죠. 누가 도와달라고 했어? 청나라가 얘들아 우리 좀 도와줘라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청나라는 그냥 질적으로 틀려요. 다른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릴래야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러시아에 대한 내용이죠. 자, 2번 하정사, 천추사 등의 사절단을 보냈다. 이게 명나라죠. 그렇죠? 명나라.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국경을 획정하였다라고 하는데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죠. 그것은 어느 나라? 청나라와 여진과 조선의 여기에 토문강, 그렇죠? 이걸 경계로 해서 여기 조선이 관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여진 때문에. 그렇죠? 여진 때문에.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동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그렇죠? 공녀를 보내기 위해서 결혼도감을 설치했다. 몽골, 원나라. 그렇죠? 고려 후기에, 조선 후기래, 죄송해요. 고려 후기의 원나라. 그렇죠? 자, 그래서 2번이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은근히 이거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못 봤어요. 훌륭해. 요즘 수험생들은 훌륭한 것 같아. 자,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23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찾아라. 폭정으로 흔들리는 조선. 와, 그러면 일단 감이 딱 오지 않아요? 폭정으로 흔들리는 조선. 와, 살벌한 왕이 한 분 계시잖아. 그렇죠? 자, 국왕이 대신 삼사 등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선왕대의 정치 구조를 깨고 폭정을 일삼다가 폐위됐대요. 와, 그리고 진짜 힌트도 줬어. 땡땡땡. 그의 재위 시기에 일어난 정치적 혼란을 살펴보자라는 거야. 자, 1번. 선왕대에 성장한 삼사와 대립해요. 삼사는 아니되옵니다 하는데 그냥 저거를 어떻게 해볼까? 막 했던 생각을 했던 왕이래요. 자, 조의제문을 구실로 사림을 탄압하다. 사림을 공격을 했고 조의제문 나왔으니까 연산군 때 모사화죠. 자, 반복된 폭정으로 반정이 일어나서 폐위됐어요. 와, 연산군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잖아요. 뭐 무갑기울이니까 갑자사화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나보자. 1번 이괄의 난. 와, 이괄의 난. 연산군을 물어보는 거지. 폭정. 그렇죠? 이괄의 난은 인조 때 있었잖아요. 단중의 보기를 꾀한 성산문을 처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건 세조 때죠.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하다라는 것은 광해군 때 유은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제거했다. 차라리 헷갈리려면 4번 아니면 5번을 헷갈려야지. 사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럼 무갑기을에서 조광조, 유은삭제 뭐예요? 기묘사화. 그러니까 중종 이때 딱 이때네. 그렇죠? 중종 때. 그래서 아쉽게 탈락. 자, 패비윤 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신하들을 숙청하였다. 그러니까 못 참겠.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런 거잖아. 그래서 갑자사화 때. 그렇죠? 정확하게 이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틀리면 진짜 공부 안 한 겁니다. 너무 또 세게 얘기했나?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건 기본으로 맞아줘야죠. 5번이 정답. 자, 24번 문제. 가에서 마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이것도 어떻게 풀으라고요? 자, 보자. 강화산성 보자. 북한, 남한산 이렇게 보면 답 안 나온다고요. 하나씩 다 파악한 다음에 이걸 봐. 언제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라고? 요걸 보고 올리라고요. 그렇죠? 자, 1번 정봉수가 후금의 침입에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 정봉수 강화산성, 강화산성이 맞겠어요? 정묘호란, 용골산성이에요. 일단은 정봉수가 강화도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탈락이야. 그렇죠? 김준용. 자, 김준용이 근황변을 이끌고 적장을 사살하였다. 근데 자, 김준용. 야,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운데. 자, 아무튼 나번에 북한산성이래요. 김준용 장군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병자호란이 나와야 돼요. 병자호란. 요것은 제가 마무리 특강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병자호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김준용. 그러니까 이제 북한산성이 아니고 남한산성이겠죠. 가까운 데가. 그렇죠? 자, 신립이 배쇄진을, 신립 장군이 서울에 나오면 어떻게 해. 그렇죠? 충주전투고.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해서 항전한 게 어디야? 라번. 남한산성 맞아요? 이건 진짜 쉽다. 그렇죠? 야, 점수 볼까? 1점이네. 거 봐요. 1점짜리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권율이 행주산성인데 수원화성에서 권율 장군이 화이팅 했겠냐고. 이땐 존재하질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1점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이제 시험 현장에서 보면 이것만 눈에 확 들어와요. 왜냐면 이게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 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겁먹지 마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일단 요 점수를 봐. 이거는 내가 이거 복잡한데 라고 생각이 되면 점수를 보고요. 이게 3점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맨 마지막에 다시 풀어라. 이거 그냥 넘어가. 그렇죠? 근데 1점짜리잖아요. 그럼 1점짜리는 반드시 맞아야 돼요? 이건 그냥 틀려도 되잖아요. 대충 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1점이니까. 자, 25번 문제 가볼게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방고을에는 그곳에 유력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에 살면서 벼슬한 자들의 모임을 가라고 합니다. 간사한 향리의 범법행위를 살펴서 향리를 잡는 거구나. 지방의 풍속을 유지했도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자, 평소에 각 고을을 담당하는 가라고 부르는 것도 원래는 지방의 풍속이 법에 어긋나는지 살피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향리를,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 풍속이 법에 어긋나는지 살피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진짜 아마 이거를 많은 분들이 유양소로 풀었을 거란 말이야. 자, 유양소는 뭐예요? 그 지역의 풍속, 고을 이런 것을 향약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대한 법이나 풍속 이런 것들을 막 관리하고 이렇게 감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서 경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소. 야, 이거 모르시는 분 엄청 많더라. 아니, 어떻게 이걸 몰라? 경제소. 뭡니까? 우리 기본 이론 강의에 다시 보세요. 경제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서울경자에 있을 제주에 그리고 관청 소자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유양소 통제. 자, 1번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라는 거 홍문관이고요. 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라고 칭하였다라고 하는 거 승정원이에요.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규장각이고. 관할 유양소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제소.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렇죠? 대사성 이하, 죄주, 직강. 이게 참나.
이 성균관인데 요새요. 요새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3점이죠. 요새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은대학사, 은대 다시 깨끗하게 하자. 자, 요 은대, 그리고 여기 죄주, 직각. 아니 이런 걸 막 내버린다니까. 그러면 이게 3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점이 돼요. 그러니까 꼭 외워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 그 기구는 이 마음 먹고 낸 거거든,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기구 이런 것들 물어볼 때 보통 이제 간단하게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맞아라. 그래놓고 2점 주거든. 3, 4는 뭐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걸 내버렸다면 틀려라는 거예요. 틀려라. 이런 거 꼭 틀려줘라 라고 이렇게 낸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었고 힘들잖아요. 아니야? 저만 힘들어요? 좀 쉬었다가 가야겠죠? 자, 좀 쉬었다가 26번부터 가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